안녕하세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 교육 중 금연 노하우 강의를 맡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신다혜입니다. 네, 이번 강의 주제는 금연 노하우인 만큼 염증성 장질환 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흡연하시는 분들도 들으면 유익한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흡연이 다 해롭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이걸 몰라서 금연을 할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0배에 달하고 있고요. 아직도 본인의 돈을 주고 스스로 질병을 구입하고 계신가요? 흡연 자체는 각종 암,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폐질환 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각종 염증 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만성적으로 장에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각종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2018년 최근에도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대장암이 걸릴 위험도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4배 또는 최대 20배까지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흡연자분들이 금연을 하셔야겠지만 특히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더 빨리, 가능한 빨리 꼭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주위에 아마 요새 많이 금연 홍보도 하고 금연 구역도 확대됨에 따라 친구분들이나 동료분들이 많이 금연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 한 페이지에 제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도 금연을 하고 있고 또 금연 홍보 대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 유재석 씨도 예능 프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서 어렵게 금연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또 한 다른 예능 프로에서는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하루가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라고 여쭤봤더니 유재석 씨가 담배 한 대를 피우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연 자체는 정말 힘들고 너무 힘든 그런 일이지만 그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잘 알고 있는 원빈 씨도 아저씨라는 영화를 찍다가 이제 상대 아역 배우가 간접 흡연을 할 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금연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금연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흡연을 하다가 금연을 시작하게 되면은 2주에서 3개월이 지나면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폐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1년이 지나게 되면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의 위험도가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고요. 10년이 지나게 되면 폐암 사망률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각종 암의 위험도도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건강적인 이득만 있을까요? 네, 담배 한 갑을 4,500원이라고 봤을 때 담배를 사는 대신에 만약 저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지나게 되면 164만 2,500원이나 저축이 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무려 324만 원이라는 돈이 저축이 되게 됩니다. 이 돈으로 평소에 사고 싶지만 비싸서 사지 못했던 걸 사신다던가 아니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금연 자축 파티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흡연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공통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뭐 아직 어려요. 아니면 담배를 핀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차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담배는 니코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중독이 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흡연을 하면 함에 따라 몸에서 요구하는 니코틴의 농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흡연량은 점점 늘어나서 니코틴 중독이 심하게 되고 따라서 나중에는 끊고 싶어도 끊을 생각이 있지만 절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뭐 하루에 10개비도 안 피워요. 5개비 정도 피우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앞에 질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10개비 정도 피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게 한 갑이 되고 두 갑이 되고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중독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각종 담배 때문에 걸리는 질병도 위험도조차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타르나 니코틴 양이 적은 담배를 피우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아주 많이 하시는데요. 이 경우 자체도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들 때문에 더 많이 연기를 더 깊이 들이마시게 되고 더 많은 양을 피우는 경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핀다고 하셔도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담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의 위험도가 아주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전자담배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전자담배도 똑같은 담배입니다. 오히려 니코틴 양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더 심각하게 니코틴에 중독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비흡연자들도 오히려 흡연의 과정으로 빠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자담배는 오히려 타르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전자담배들도 있고, 또 이 전자담배들도 각종 발암물질을 다 함유하고 있지만 각종 향을 첨가함으로써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를 끊기 위해서 핀다, 아니면 덜 해로우니까 핀다라는 분들은 다 이런 전자담배에 속고 계시는 겁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전혀 달라진 건 없는 전자담배도 다 똑같은 담배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금연 방법을 결정해야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을 바꿔서 하는 행동요법이 있고요. 또 아니면 금연 보조제들을 활용하는 금연 보조요법이 있겠습니다. 또 담배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끊는 감연법이 있고요. 아니면 어느 순간 난 딱 끊겠다 하는 단연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니코틴 의존 정도, 그리고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요. 혼자 선택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곁에 많은 금연 보조 상담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상담을 할 수가 없다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연 상담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일 밤 10시까지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전화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해보겠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요새는 핸드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핸드폰에 찾아보시면 금연 앱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금연을 시작할지, 금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가 금연을 시작한 지 며칠 됐는지, 그 금전적인 이득은 어떻게 되는지, 건강은 어떻게 좋아졌는지 다 어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금연하는 다른 분들이랑 같이 커뮤니티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작심삼일이신가요?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연 상담을 하시고 금연 보조제나 아니면 금연 전문 의약품들을 무료로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치료가들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럿이 하는 게 덜 힘들지 않을까요? 금연 의지는 있지만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연 버스가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금연을 시도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행동요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네, 금연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금연하겠다고 주위에 알리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저 이제 금연할 거니까 저한테 담배 피자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내가 담배를 피려고 하면 제발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알리는 거고요. 가족들이나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금연 내기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겁니다. 또 하나는 금연을 하게 되면 입이 심심해질 수가 있어서 자기 본인 입에 맞는 간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씹기 좋은 음식들이 좋고요. 이왕이면 초콜릿 사탕보다는 좀 더 몸에 좋은 걸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집이나 아니면은 직장, 책상 앞 이런 데에다가 금연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지나다닐 때마다 계속 보면서 금연 의지를 다지면 좋을 것 같고요. 금연 시작 전에 전체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서 기분 전환을 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기억하시기 쉽게 저희가 4D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Deep Breathing, 심호흡하는 겁니다. 담배 생각이 나면 크게 심호흡을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딜레이입니다. 담배 생각이 강하게 올라왔을 경우에 3분에서 5분 정도만 있으면 그 강한 욕구가 점차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1분씩만 1분씩 3번만 참아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담배를 피고 싶은 생각이 나면 내가 1분만 참아보겠다. 친구들한테 그때 전화를 한다던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금연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아니면 준비한 간식을 씹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다음은 do something different입니다. 무언가 다른 걸 하는 건데요. 담배를 피던 손이 심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다른 손으로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drinking water.
얼음물이나 찬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이 건강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건강도 잡고 금연도 하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단 증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흡연의 욕구를 참는 것과 방법이 아주 비슷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신다던가, 물을 드신다던가,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아니면 샤워 등 다른 것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정해진 건 없고 본인의 금단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되더라 하는 방법을 정해서 그걸 꾸준히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해도 사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은 금연을 하기가 힘드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약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니코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담배를 피게 되면 니코틴이 우리 뇌에 있는 신경의 니코틴 수용체에 붙습니다. 그러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돼서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 이 니코틴 때문에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잠도 깨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연을 하게 돼서 이 니코틴이 붙지 않는다면 도파민 농도가 평소보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느끼는 게 금단 증상입니다. 우리 몸에 도파민이 계속 농도가 올라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몸 자체에서 도파민을 이렇게 재흡수해서 도파민의 농도를 낮춰서 조절하는 기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코틴 금연 보조제라는 것들은 이런 담배 대신에 니코틴을 직접 보충을 해줘서 도파민이 나와서 금단 증상을 막아주게 되는 기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이 있는데요. 당연히 흡연을 하면서 이 니코틴 보조제들을 쓰게 되면 몸에 니코틴 농도가 너무 올라감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꼭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인데요. 바레니클린이라고 챈픽스라는 약입니다. 흡연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챈픽스라는 약이 니코틴과 비슷하게 생겨서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니코틴 수용체에 이 약이 붙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도파민이 나와서 이제 마찬가지로 금단 증상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이 약의 가장 중요한 기전 또 하나는 만약에 담배를 피게 되시더라도 이 약을 복용하고 계시면 담배에서 나온 니코틴이 니코틴 수용체에 붙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담배 맛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이 챈픽스 약을 복용하시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절연법으로 점자, 감염법으로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도파민,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의 농도를 줄여주는 그 기전을 막아서 도파민 농도를 높게 유지시켜줘서 금단 증상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두 가지 약 다 반드시 의사의 상의를 받고 처방을 받으셔야 하는 약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바레니클린 챈픽스를 드시면서 담배를 점점 줄여나가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12주간 주로 복용을 하게 되시고 끊는 걸 성공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금단 증상이 나타나서 실패하시는 거를 막기 위해서 12주간 더 복용하기도 합니다. 부프로피온 자체도 금연 시작하기 1, 2주 전부터 복용을 해서 최소 7주간은 복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대부분 7주에서 12주 정도 복용을 하게 됩니다. 네, 두 약 다 이제 도파민 자체의 그 농도를 조절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신경정신과적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불안해진다거나 갑자기 기분에 변화가 생긴다거나 하면 반드시 약을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금연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위에 많은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도 다 대다수가 4번 이상은 금연에 실패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연에 실패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금연을 잘 유지하시다가 한계비를 폈다 하시면 아, 이제 나는 금연 실패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한계비를 폈을 때의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랑 있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내 기분은 어땠고 내가 왜 폈는지 생각을 잘 하셔서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세우셨다면 바로 그때부터 다시 금연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다 금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